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은요,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년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새 친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고지혈에 대한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강연해 주실 이덕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교수님, 고혈압과 당뇨에 이어서 고지혈에 관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지혈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고지혈이 뭔가요? 네, 고지혈증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 지방이 많아져서 혈관벽에 동맥경화가 되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동맥경화가 되면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바로 그럼 강연해 주시죠. 네. 네, 100세 건강을 위해서는요, 혈관이 건강한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이 고지혈증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100세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고지혈증을 또 잘 이해하려면요,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 중성지방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뭔가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어떤 뭐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다,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다, 이거 뭐 헷갈리기도 하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이름을 보면요, 콜레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어인데 이거 담즙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연결됐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로이드하고 알코올이 붙어 있는 그런 그 화합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의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일종인데 사실 완전한 지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세포막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담즙을 생성할 때 이게 재료가 됩니다. 담즙을 만들어주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 호르몬들, 부신 피질 호르몬하고요, 심지어 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도 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또 있습니다. 비타민 D 있죠? 햇볕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D도 이 콜레스테롤을 재료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너무 많으면은 혈관벽에 붙어가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성지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중성지방은 그야말로 지방입니다. 우리가 지방질을 흡수하게 되면은요, 담즙이 나와가지고 지방을 둘러싸고 췌장액이 나와서 그걸 잘게 잘라가지고 흡수하거든요. 이렇게 흡수가 되면 간에 가가지고 중성지방을 만드는데,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하나하고 지방산이 3개 붙어 있는 단위예요. 근데 이 중성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체 각 부분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세포에 가면은 이게 분해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쓰고 남는 거는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우리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인데 문제가 있거든요. 간에서부터 이제 각 세포로, 각 기관으로 보낼 때 얘네들이 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혈액은 물이에요. 물과 지방이 섞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배척하고 자꾸 이렇게 싸우고 이런 사람들 물과 기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하는 곳에 콜레스테롤하고 지방을 이렇게 보낼 때 얘네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운반체가 필요한 거예요. 운반체가. 이게 지질 단백이라고 얘기하는 운반체인데요. 우리가 LDL, HDL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운반체입니다. 요 공처럼 생겼는데 바깥에는 수용성이고, 그러니까 물하고 잘 칠하고 잘 섞이고, 그 안에는 지용성이라서 이 안에 콜레스테롤하고 그 중성지방을 담아가지고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요것이 이제 그 지질단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질단백에는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늘 아는 LDL, HDL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면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액성에는 그 지질단백이 있는 건데 이걸 다 녹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 그 수치를 잰 겁니다. 중성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중성지방으로 있는 건 아닌데 다 녹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높으면은 동맥경화가 잘 걸린다는 걸 알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런 총 콜레스테롤보다도 LDL이라고 하는 어떤 요 수치가 더 잘 맞더라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LDL이 중요해지는 건데 LDL은 그 안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LDL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LDL만 따로 뽑아서 얘를 녹여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잰 겁니다. 이게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LDL이 많은 거고 이게 작으면은 적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른 거지. 이 콜레스테롤이 나쁘고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LDL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HDL도 마찬가지예요. HDL이 높으면은 동맥경화를 더 안 일으키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것도 이 재기가 어려우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콜레스테롤만 뽑아가지고 잰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가지 종류의 콜레스테롤, 그 LDL, HDL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LDL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LDL 안에는 공 안에는 한 50%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좀 말씀드렸지만 부신에 가서 이게 딱 그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배라고 생각하면 선착장이 있어요. 딱 선착장에 붙어가지고 안전하게 콜레스테롤을 전달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선이 있죠. 성선에 가서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혈관을 이렇게 떠다니다 보면은 얘네들이 산화가 되면은 이게 면역 세포가 얘네들을 잡아먹어 가지고 콜레스테롤이 그냥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착장이 아닌 곳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곳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요, 색깔이 노란 색깔이 되면서 이렇게 죽처럼 끈적끈적한 것이 안에가 있고 바깥에는 이렇게 섬유줄로 둘러싸이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죽종이라고 부릅니다. 죽종.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혈관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그 안에 노란 죽처럼 생겼고 이게 죽자예요. 사실은요. 이게 죽이 나는 노란색이라고 해서 대나무 죽자인 줄 알았더니 죽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어더라고요. 그래서 죽처럼 안에는 물렁물렁하다. 바깥에는 딱딱한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있다. 이것이 갑자기 터져버리면요. 혈관을 꽉 막아버리잖아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동맥경화 죽상경화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HDL이 하는 역할은 여기는 한 25%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주워 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뺏어오는 역할을 해가지고 간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그래서 HDL이 높으면 좋은 거고 LDL은 낮으면 좋은 거고 너무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치로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어느 정도면 좀 이상하고 어느 정도면 이상하지 않을까? 우선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건요. 200 이하가 되면은 안전한 거, 안심한 거, 적정한 거. 240 이상이면은 이거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시면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가 가장 적정합니다. 요거 나이에 따라서 130 이하도 괜찮긴 한데 100 이하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160이 넘어가면 문제인 거예요. 160.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60 이상이 돼야지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60 이상이 되면 좋은데 40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은 뭐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중성지방은 150입니다. 150 이하가 괜찮고 200 이상이면은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 범위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낮춰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면 될까요? 이게 콜레스테롤은 좀 복잡해가지고 이게 복잡해요. 혈압은 말이죠. 혈압은 무슨 120, 80이 정상. 그다음에 뭐 140에 90 이하로 맞추면 된다. 누구나 전부 다 똑같은데 이 콜레스테롤은 내가 갖고 있는 지병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에 따라서 이걸 목표 수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외고 있을 필요는 없고 아마 제가 설명드려도 아마 다 잊어먹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뭐냐, 내가 어디에 속하냐는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초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이런 어떤 혈관 건강이 안 좋아서 동맥경화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초위험군은 관상동맥질환을 앓았거나 과거에 허혈성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 얘기하는 거예요. 뇌경색을 앓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마비가 되고 어눌했는데 금방 좋아지는 거. 이것도 좋아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뇌졸중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하지로 내려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병들을 앓으셨던 분들, 이분들은 초고위험군인데 이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70 이하로 낮춰줘야 됩니다. 70 이하로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이 계세요. 당뇨병을 앓으신 분. 당뇨병. 그 다음에 요새 경동맥 초음파 검사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좀 동맥경화가 있다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 근데 좀 심한 거, 50% 이상 막힌 분들.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이제 100 이하로 맞춰줘야 됩니다. 100 이하. 뭐 되셨죠,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속하는지만 알고 수치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조금 복잡해요. 이런 병이 없으신 분들은 위험 요인을 따져야 되는데 이것도 위험 요인 5개 중에서 몇 개가 있는지거든요. 그래서 그 속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 요인이 몇 개가 있는지. 처음에 흡연, 담배 피시는 분들. 두 번째 고혈압,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40 이하인 분들. 검사를 해보니까 40 이하인 분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의 가족력이 직계가족 중에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몇 개 해당하시죠? 없으세요? 나이도 아니고? 좋으시다. 저는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있으시면은 2개 이상이면은 130 LDL 콜레스테롤을 130 이하로 맞춰야 되고, 그리고 1개 이하인 경우에는 160 이하로 맞춰주면 돼요. 160. 그래서 자기 거를 딱 목표를 정했죠. 이제 건강검진 같은 데서 이렇게 검사해서 딱 받으면은 나는 안심이다 아니다가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높은 거 안 높은 거가. 자,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약 먹기를 싫어하세요. 약 먹기를. 그래서 음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나는 음식으로 하고 올 거예요. 그냥 160이 넘고 180에 200이 막 되는데도, 그런데도 음식으로.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음식으로 돼서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에서 한 70% 이상이 몸에서 만들어져요. 먹는 게 잘못돼서 이게 되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걀만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도 달걀 많이 먹어도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만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좀 피해의 음식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화지방산, 적색류라든지 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피해야겠죠.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어떤 채소, 야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선, 오메가3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약을 안 먹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렇게 어떤 뭐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평상시에 이렇게 식단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잘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좀 드셔야 되는데요. 콜레스테롤 내리는 약을 총칭해서 스타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타틴. 이제 스타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만드는데 그 합성하는 과정을 갖다가 억제해가지고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 이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자꾸 밝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물렁물렁하고 노란 게 있고 이제 섬유질이 있어서 이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터지면은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는 이거 터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맥경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죽종을 갖다가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항염작용도 있죠. 항염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콜레스테롤 LDL 수치만 가지고 쓰다가 심혈관 질환이 많은 서양에서는 수치하고 관계가 없다. 병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먹자. LDL 수치가 낮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70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위험 요인이 높은 사람들. 70이 되더라도 스타틴을 먹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있죠.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으신 것 같더라고. 이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요즘 하도 건강상식이 많으니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네, 당뇨병이 좀 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 당뇨병 생기는 위험률이 더 크냐? 콜레스테롤 먹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냐? 이득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먹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모든 그 양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간 기능을 살짝 올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한 다음에 한 달 후에 간 기능 수치를 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높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종류가 많으니까 좀 다른 걸로 바꾸든지 양을 줄이든지 이렇게 가면 되고, 요거보다 더 조금 심각한 어떤 문제가 근육을 갖다가 높게 만들어요. 근육을요. 그래서 이제 근육통 같은 게 생기고 여기서부터 물질이 나와가지고 콩팥을 막으면 콩팥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스타틴을 먹다가 갑자기 뭐 쥐가 잘난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요거 이제 피 검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좀 스타틴 먹고서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계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이 스타틴이라는 약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해하는 과정이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는데 이 합성도 방해하는데요. 이 코엔자임 Q10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런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좀 살짝 좀 피곤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결과를 봤더니 좀 이렇더라도 여기서부터 얻어지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틴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지방의 문제가 있는데요. 중성지방도 200이 넘어가고 특히 500이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우거든요. 이때는 좀 약을 드셔야 되는데 처음에 첫 단추는 콜레스테롤 내리는 스타틴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내려가지 않을 때는 이 중성지방을 내리는 오메가3라든지 요거 또 있거든요. 중성지방 내리는 약을 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만큼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위험하긴 하지만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좀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없을까? 그래도 나는 약을 좀 양을 줄이고 좀 그러고 싶다. 체중을 감소하면 됩니다. 체중을 감소하면요. 체중 10%를 감소하면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10% 정도를 감소하면은 총 콜레스테롤이 15% 감소되고 중성지방은 20% 감소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속적인 운동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운동만큼 좋은 어떤 보약이 없어요. 이걸 좀 더 약으로 하려면요, 그 값이 굉장히 비쌀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콜레스테롤 있죠. HDL 콜레스테롤을 3 내지 10% 정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LDL도 떨어뜨리게 만든다라고 해서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좀 음식이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다면 견과류가 어느 정도 조금 뭐라 그럴까 검증이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줌이라는 게 28g이거든요. 한 줌 딱 쥐면 되는 거 그렇게 나오잖아요, 포장으로. 요걸 계속 먹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한 50% 정도 감소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더라. 사실은 좋은 콜레스테롤 높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도 LDL만 낮추는 거지 좋은 콜레스테롤 높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하고요. 마늘이 좀 이제 됩니다. 마늘. 그래서 마늘종이나 마늘 좀 먹게 되면은요, LDL이 한 10% 감소되더라.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다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전자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셀리움이라고 이게 사실은 변비 때 쓰는 약이거든요. 이것이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됐을 때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잘 밝혀져 있는 거죠. 생선 기름에 있는 오메가3를 먹게 되면은요, 특히 중성 지방을 잘 떨어뜨리게 돼서요, 이런 부분들의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체중 감소도 하면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스타틴을 꼭 드셔서요, 이렇게 혈관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시고 100세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당뇨나 고혈압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고지혈도 뭐 완치의 개념이 있는 건지 평생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고지혈도 평생 관리를 하고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진료실에서 보면요, 혈압하고 당뇨는 이렇게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차라리 체중을 감소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지혈증은 약을 끊게 되면은요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이게 우리 지질 대사에 관련된 좀 체질이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드십시오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약 부작용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된 그런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은 계속 평생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혈은 또 더 철저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에서는 시청자분들이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면 뭘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신의 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목표 수치보다 높을 때는 꼭 이걸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주치의하고 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귀한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주제는 뭘까요?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